포경수술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진짜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할 논문은요,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호주, 영국, 미국 비뇨기과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작성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 이상의 의학 논문을 리뷰한 논문을 바탕으로 제 의견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경수술만큼 논란이 많은 수술이 별로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포경수술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의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체는 노함이라는 단체고요. 남성의 일상적인 절단과 학대를 반대하는 국가 조직, 이런 거창한 이름의 단체인데 굉장히 이제 포경수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교육 자료도 이렇게 다양하게 내고 있고요. 포피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득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서 작성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lood Stained Man 이라는 단체인데요. 직역을 하자면 피 묻은 남성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분들은 주로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피를 묻히고 포경에 대한 반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거고요. 이런 로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포경수술을 반대하는 어떤 단체나 모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사진들이. 그 다음에 단체가 성기의 어떤 완전성을 위한 국제연합 이런 것 같은데요.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한국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포경수술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출판도 하고요, 이벤트도 하고 주로는 온라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제 포경수술을 반대하는 어떤 주장들을 보면요, 제일 흔히 하는 게 이제 포경수술은 영아에 있어서 요로 감염을 막지 못하고 생긴다 하더라도 항생제로 쉽게 치료가 되니까 그걸 위해서 굳이 포경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포경수술이 굉장히 이제 합병증이 많은 무서운 수술이다. 포경수술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유수유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요도도 이제 협착이 오고 비두는 각화돼서 굉장히 이제 외과적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 그 다음에 이제 포경수술로 인한 통증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 자폐라든지 뭐 PTSD 같은 것도 생긴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포경수술은 남자에 있어서 성기능을 감소시키고 본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성적 쾌락을 감소시킨다. 포경수술은 다른 뭐 성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없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콘돔이 다 해결을 해주는데 뭐하러 포경수술을 하느냐. 포경수술을 안 했을 때 진성포경일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요도 끝이 이제 너무 좁아가지고 괴사되는 상태인데 그걸 포경이라고 합니다. 그거나 아니면 이제 성기의 염증을 예방할 수가 없다. 실제 생긴다 하더라도 뭐 쉽게 치료가 되는데 뭐하러 하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경암에 대해서 포경수술은 전혀 예방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건 저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내용인데요. 포경수술은 소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결정을 할 때까지는 미뤄야 된다. 어떤 치료용으로 하지 않는 그냥 하는 포경수술은 윤리적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신생아 포경은 돈 낭비다. 이 세 가지 주장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신생아나 아니면 소아에서 어떤 뭐 병의 해결이나 치료를 위한 포경수술이 아닌 그냥 남들 하니까 다 하는 포경수술은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미뤄서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표인데요. 이제 포경수술을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포경수술 할 때 잘려나가는 그 포피에 이런 16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잘라내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문서입니다. 아까 이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작성을 하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재미로. 마이스너 소체라는 것들이 포피 끝에 2만 개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적 쾌락을 담당하기 때문에 절대 잘려나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나 자위시에 롤링하는 베어링 역할을 한다. 성교통을 예방한다. 파트너의 성적 쾌감에 도움이 된다. 발기시에 음경의 어떤 뭐 피부로서의 역할을 해서 도움을 준다. 실제로는 사실은 이 포피가 있으면 발기됐을 때 조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경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페로몬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이제 구지라고 하는데 포경수술을 안 하면 이제 귀두랑 포피 사이에 하얗게 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천연적인 윤활제 역할을 한다. 사실은 그 페로몬이라든지 천연 윤활제를 한다는 구지라는 게 굉장히 심한 악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생적으로 싫어하는 여자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포경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개인
개인 취향이겠죠. 이거가 악취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페로몬이니까 여자에게 어떤 성적 각성을 일으키는 걸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냄새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덮여 있어야 귀두가 화상을 입지 않는다. 귀두가 이제 햇빛을 받을 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만약에 햇빛 아래에 있다면 덮어놓은 화상은 입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뭐 추위에 귀두가 덮여 있어야지 도움이 된다. 당연히 뭐 덮여 있으면 추위에 좀 도움이 되겠지만, 추운데 막 동상을 입을 정도인데 빨개 벗고 밖에 나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16가지 포피의 역할이니까 잘려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들을 번역해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지만,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감염을 줄이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굉장히 큰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보면, 복용을 한 경우 복용을 하지 않은 영아에 비해서 10배 정도 요로 감염이 준다고 합니다. 요로 감염이 100% 이 복용 때문에 생기지는 않는데, 포피 앞에가 좁아가지고 소변 볼 때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는 방광에서 다시 신장으로 이제 소변이 넘어가는 역류라고 하는데, 그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요로 감염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아뿐만 아니라 성인에 있어서도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 요로 감염의 확률이 복용수술을 안 한 경우는 32.1%고요. 복용수술을 한 경우는 8.8%로 이제 유의하게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에 있어서는 복용수술이 유병률을 낮춰주고, 특히 영아에서 요로 감염이 있다면 복용수술이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기능을 떨어뜨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용수술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을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을 보면은 발기력이라든지 조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성기능들이 복용수술을 한 경우에 더 높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거의 4만 명을 분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교통만 또 따로 최근 연구를 보면 64%가 복용수술을 안 한 경우에 성교통이 더 있다고 되어 있고요. 발기력 자체도 복용수술 한 경우에 더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교통이 더 늘고 발기력이 감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용수술을 하면 성적 쾌락이 줄어든다, 이건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용수술 한 경우에 본인이나 파트너에게 있어서 성적 쾌감이 더 늘어난다,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파트너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미용적으로 위생적이고 이제 감염에 대한 리스크가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트너들은 성적 쾌감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제 성적 쾌감이 더 떨어진다, 그런 논문들은 거의 없고요. 이거에 근거가 된 게 뭐냐면, 아마 2000년대 초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닥터 켄 맥그로스라는 분이 포피 끝에는 마이스너 소체라는 감각신경의 말단이 1000개에서 2만 개까지 분포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걸 이제 잡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분이 한 10년 뒤에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이제 철회를 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다 보니 그 뒤에 이제 해부학이나 주식학 논문에 이걸 실제로 분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봤더니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손가락 끝이 제일 많이 분포를 하고 성기 끝 포피에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오히려 이제 감각신경은 귀 뒤에 제일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성기에서는 이게 이제 성적 쾌락을 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용수술을 한다고 성적 쾌락이 줄어든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약을 하자면, 복용수술을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의학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성적 쾌락도 낮추고 성기능도 떨어뜨리게 만드는 아주 나쁜 수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복용수술을 반대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큰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게, 이게 제가 이제 복용수술을 찬성한다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수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 복용수술에 대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단체도 있습니다. 영국 의사단체하고요,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소아과 단체에서도 공식적으로 복용수술을 반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반대하는 의사단체들도 자세히 뜯어보면 무분별한 신생아 폭경이나 이제 영아 폭경을 반대하는 거지, 복용수술이 불필요한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제 영아에서는 이제 잦은 요로 감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포피가 너무 닫혀 있어서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는 복용수술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성인에 있어서 어떤 뭐 개인적인
의학적인 이제 위생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성인에도 남아있다면 이건 포경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포경수술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게 포경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못 봐서 그렇지, 그런 경우를 보신다면 이거는 뭐 포경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아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성인까지 좀 기다려 보고요, 성인이 돼서 위생적으로나 미용적으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포경수술을 하시면 되고요. 소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잦은 이제 요로 감염이나 뭐 이런 해부학적인 기형이 동반된다면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포경수술을 결정하셔야 됩니다.